제가 저희도 사실 이 모든 사업의 초반부터 저희가 인게이지 된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 스토리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홍보관을 신축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그 포스코 발주처의 최종 결정권자 분께서 이것만 하기엔 좀 아쉽다라고 해서, 어차피 있는 자원들이 있으니 거기 수변공원도 있고, 뭐 보시면 그래서 알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명예의 전당이라는 그 원래 조형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긴 선형으로 이렇게 산계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참에 그냥 전체 공원으로 리노베이션을 해서 좀 시민들한테 열어주자라는 판단을 어느 순간 하셨던 것 같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경업체를 좀 찾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는 홍보관과 홍보관 전시,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컨텐츠를 보강한 홍보관 주변에 대한 구경 설계 정도만 있었는데,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전체 공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을 하고, 그 뒤에 그렇게 쭉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공간을 주로 이제 설계했던 회사가 저희랑 CA플랜이라는 두 군데 업체에서 했던 건데, 네. 그 CA플랜에서 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던 와중에 그 포스코 발주처 TF팀에서 이제 소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철을 다루는 기업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형, 그러니까 3차원적인 조형만으로 설계가 돼 있던, 뭐 예를 들면 다른 마감재를 고려하고 있었던 조형물들은 이제 내구성 강화, 그 포르텐 스틸을 적극적으로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아주 직설적으로 포스코라는 기업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경관적으로는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돋보이거나 혹은 너무 이질적이지 않도록 저희가 좀 식재랑 이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 차라리 굉장히 센 어떤 소재가 들어왔으니 조금 대비를 좀 시키자. 그러니까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 자체를 아예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조화를 좀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포르텐 스틸을 썼던 게 그 기억에 나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 직접적으로 대화가 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현대나 뭐 그런 타 브랜드하고 포스코라는 기업의 실정 자체가 좀 많이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나 이제 이런 데는 뭐 LG가 됐든 다른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다가서는 기업 형태인데, 포스코라는 데는 사실상 자기네들의 어떤 상품을 이제 제철소 입장에서는 상품을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파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브랜딩이라는 거에 있어서 철이라는 거를 드러내긴 하지만 타기업만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뭐 실제 포스코 철의 인지도나 뭐 그거를 높이겠다라는 가치보다는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국의 역사에서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냥 좋은 공간을 주고 싶다라는 목적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처음에 현장 갔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치된 그냥 잡목만 있는 산, 그리고 수변공원도 그냥 정말 오래돼서 그 일부러 조성하지 않은 그냥 그 자연 발생적인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수질 관리도 안 되고 있었고, 그냥 그렇게 버려진 공간이긴 했어요. 다 그랬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공원으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과감하게 이 숲을 드러내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의 뭔가 요청사항이 있었고, 아예 정말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도 된다라고 싶고, 다만 이제 수변공원이나 뭐 언덕이나 숲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희는 좀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경관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두터운 건 두터운 대로 좀 살리고 여는 건 좀 여는 것대로 살리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통과하는 그 브릿지 밑에 원래는 계단으로 쭉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게 원래 동선이었고 차도가 한 번 있었고 차량용 도로가 지금도 쓰이는 차량용 도로가 있고 그 너머에 이제 명예전당이라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 경사가 굉장히 급한 계단이었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보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 구름다리라고 부르는 구조물로 들어가는데 너무 단차가 큰 것들을 극복하는 게 그 방문객들한테 별로 좋은 경험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고 결국은 그러면 이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브릿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나중에 뭐 글이나 사진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그 구름다리를 이렇게 떠가다가 명예전당을 이렇게 감고 내려오면서 거기 안쪽에 또 그 포스코에서 상징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 구조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그 단차가 사실 굉장히 문제였던 것 같고 생각보다 그 굉장히 긴 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단차가 꽤 세요. 생각보다 그 수변공원에서 홍보관 있는 그 정상부로 올라가는 데까지도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거기서 다시 명예전당으로 내려가는 것도 경사 차이가 좀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김태형 소장님 저랑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쭉 진행하다가 네. 소위 요청 받은 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뭔가 갑자기 저희가 되게 중요한 시점에 놓였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 경험을 어쨌든 연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데 있어서 시퀀스를 좀 조직을 좀 잘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자체도 이게 수변공원 구릉지 올라가서 정상도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건데 결국은 그 원래 주어진 컨디션을 우리가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달라서 혹은 뭐가 연속이 돼야 사람들을 그쪽으로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건데 그걸 뭘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C플랜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사가 있었고 구조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좀 그들이 집중하기 어려운 식재 설계를 우리가 좀 하자 식재 설계를 완전히 좀 공간마다 특화를 해서 다르게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열리고 닫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여기선 굉장히 화사하게 뭔가 사람들을 환영하는가 하면 조금 닫아주는 경관에서는 식재 자체도 조금 차분하게 가져가서 조금 심리적으로 좀 다운시켰다가 다시 홍보관 정상도 옥상 도관에서는 굉장히 하이라이트로 탕 터지는 뭐 습관들을 만들어주고 다시 구름다리를 지날 때는 식재 수종을 간소화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차분함을 가져가서 마지막 그 명예전당도 굉장히 무겁게 조금 웅장하게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식재 차별화를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경이냐 바라보는 조경이냐를 클리어하게 나누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컨셉슈얼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조경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수변공원을 식재 설계를 할 때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스케일이 굉장히 이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공간 구조로 굉장히 다운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서서 이 수변 공간을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경관은 이제 또 바라보는 경관으로서의 식재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8m의 소나무가 크냐 작냐라는 거를 따질 때 내가 그 밑에 있을 때의 경험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경험에 따라서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 수변 공간 같은 경우는 이 물의 공간이 굉장히 크고 큰 데가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나무로는 그 물하고 같이 이제 그 공간을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나무를 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대규모이 들어와야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거라서 그거를 고려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어떻게 쓸 거냐가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바라보는 적용하고 이제 사용하는 적용이 계속 혼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수변공원을 할 때도 대교목들은 굉장히 이 전체 스케일의 경관으로서의 스케일로 많이 생각을 했었고 다만 수변공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물 뒤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경험은 뭐가 될 거냐 해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건물이나 GP 위주로 식재를 설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데보다는 수변공원의 식재가 가장 화려한 패턴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뭐 스크래핑 해가지고 그런 골프도 한국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패턴의 크기를 잡을 때도 내가 바로 앞에 서서 이 경관을 바라볼 때랑 그다음에 10m 뒤에서 그 경관을 바라볼 때랑 뭐가 메인이냐에 따라서 패턴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계속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딱